대여섯 개 정도를 가지고 와. 이거 별로야 이렇게 얘기하면 또 가져와요. 그렇게 하면 뭐 한 1,000만 원, 1,500만 원 더 드는데 우리 와이프가 손으로 이렇게 그려서 설계를 직접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돈 줄이려고 600만 원. 돈 내고 맡길 걸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저 집 짓고 나서 병 걸려서 수술했어요. 원래는 저 아래쪽에 있는 농가주택으로 등록돼 있는 100년 된 기와집에서 혼자서 살다가 20년도에 결혼을 하고 와이프랑 같이 살게 됐는데, 기와집이란 곳이 정말 흙으로 된 집이기 때문에 틈이 너무 많아서 벌레가 너무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와이프가 너무 힘들어하고, 그래서 새로 집을 짓거나 이걸 고치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주택개량사업이라는 게 있네. 농촌주택개량사업이라는 겁니다. 귀촌 하시는 분들 중에 아시는 분들은 많았는데, 오히려 귀농 창업하신 분들 중에서는 이 사업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께서 소속된 군이나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농촌주택개량사업 검색하시면 시행지침이 이렇게 나옵니다. 보면서 같이 한번 알려드릴게요. 일단 시골에 살면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주택이 아예 없거나 노후된 시골에 빈집을 사서 살고 있는데 이 집을 고쳐 쓰거나 이 집을 부수고 새로 집을 짓겠다 하시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만약에 이 사업에 선정이 돼서 집을 짓게 된다면 연면적이 150제곱 이하인 겁니다. 연면적은 층수가 2층이 되면 2층의 면적도 포함한 면적이고, 마당 면적은 상관없고, 그러니까 40평 이하 되는 건물을 지어야 되고요. 이 지원 사업은 다 완공하고 나서 대출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개축이나 재축이나 신축, 요게 2억 5천, 그 다음에 증축이나 대수선, 최대 1억 5천이 나옵니다. 신축은 아예 빈 땅에 집을 새로 짓는 거고, 개축이나 재축은 일부를 허물었다가 완전한 집을 만드는 거. 증축이나 대수선, 뼈대나 이런 것들 하나 건드리지도 않고 수선을 대대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방을 하나 더 만들거나. 증축과 신축에 대한 개념은 조금 어려운데 의뢰를 하시는 건축업자랑 면밀하게 상담을 하고 공무원한테도 이 부분을 확실하게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예 빈 땅에 새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신축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할 거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성금을 받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관례라고 해야 되나? 집을 지을 때 건축업자들이 보통 성금을 30%를 받고 집을 짓기 시작해서 중도금을 30% 정도 받고 잔금을 30%에서 40% 정도 받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은 인건비를 써야 되기 때문에 무보수로 집을 지어주진 않아요. 그걸 군에서도 알기 때문에 선금을 신청하면 신청하는 자료를 기반으로 신축, 개축, 재축은 최대 7,500만 원 이내에서 대출을 해줍니다. 땅이랑 이런 거를 다 담보로 대출해 주는 겁니다. 증축이랑 대수선은 최대 4,500만 원입니다. 근데 공무원한테 들었거든요. 요것도 꿀팁인데, 헌금을 먼저 신청하면 한 번에 감정이 들어갑니다. 담보나 이 건축물에 대해서. 2차로 잔금을 신청하면, 완공대출금을 신청하면 총 대출 금액이 낮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자부담으로 성금 중도금을 마련하시고 잔금을 대출 신청하면 적어도 몇 천만 원, 작게는 1,000만 원이라도 대출이 더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돈을 다시 무조건 업체한테 돈을 돌려받아야 돼요. 이 대출금은 저한테 오는 게 아니고 업체로 갑니다. 그 업체한테 과다하게 입금해놓고 그 업체가 공사를 다 해주고 나서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다 돌려받는 거예요. 대출이 많이 나오면. 그래서 저는 굉장히 불안했었어요. 아니, 내가 내 현금으로 이 집을 지었는데 왜 내한테 돈이 안 들어오고 건축업자로 꼭 돈이 들어가야 되냐고 막 따지고 싸웠는데, 공무원들도 죄송하다고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주택을 지은 후에도 이 주택의 가치를 매기는 사람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대출금이 최대 2억 5천이지 제가 봤을 때는 2억 5천을 다 받은 사람은 전국에 아무도 없을 거라고 봐요. 집을 거의 한 5억치 돈 들여서 지으면 2억 5천 대출이 나올까 싶은 느낌입니다. 제가 뽕나무 밭을 만들려고 샀던 임야가 있는데 여기다 집을 지을 수 있을 줄은 몰랐어요. 한 5도에서 10도 정도 되는 급경사지대였어요. 여기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형질 변경을 해서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거를 이제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됐고,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나무가 울창했던 임야를 다 깎아서 석축을 쌓고 땅을 올려가지고 집을 짓게 된 겁니다. 또 팁이 하나 있습니다. 임야에다 집을 지으면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 것을 대지로 바꾸는 데 드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형질 변경, 이게 뭐냐면 나무를 자름으로 인해서 환경을 파괴한다 해서 저희가 200평의 땅을 개간하는데 6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비탈을 평지로 만들려면 석축이나 보강토라는 걸 쌓아 올려서 땅을 평평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처음에 최초 2천만 원의 견적을 받았거든요. 1920만 원. 와,
비싸다 이랬어요. 근데 석축하는 것보다 보강토가 낫대요. 단단하고 무너질 일이 없대요. 폭우가 와도. 그럼 보강토로 합시다. 근데 폐석보다는 마사토가 낫대요. 폐석은 불법이기도 하고 환경에 안 좋대요. 그럼 마사토로 합시다. 흙을 한 20차 정도 넣으면 될 것 같대요. 20차 넣었는데 10차가 더 필요하대요. 넣읍시다. 이러니까 4천만 원의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집을 지으려면 부모님께서도 네가 받은 견적 금액의 2배는 가지고 있어야 지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뼈저리게 깨달았죠. 집 짓는 견적이 3억 나왔잖아요. 그러면 2배인 6억이잖아요. 그중에 현금이 2억에서 2억 5천은 가지고 있어야 이 집을 안정적으로 조금 쉽게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편하네요. 임야를 담보로 제가 대출도 받고 작년에 발생시킨 그 매출로도 조금 모아놨던 돈 몇 천만 원을 가지고 계속 돈을 주는 거예요. 1,000만 원 주고 또 좀 돈 달라 그러면 또 1,000만 원 더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그 공기를 늘리는 거예요. 돈 주는 기간을. 왜냐면 다른 데도 줘야 되니까. 토지 구입 비용은 연면적 660제곱미터, 그러니까는 200평 이내의 토지를 구입할 때 9천만 원 이내에 토지 구입비를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저는 이미 집 짓기 1년 전에 이 땅을 샀기 때문에 이 돈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조 사업인 거지. 이걸로 모든 집 짓는 걸 다 해결하는 비용을 마련하려고 하면 안 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건축사께 직접 여쭤봤습니다. 설계를 너희들이 하면 된다. 모든 자재를 너희가 선택하고 집의 모든 구조를 너희가 직접 손으로 그려서 주면 단순 설계만 해주겠다. 그러면 비용이 아주 저렴하다. 그래서 집 짓는데 보통 설계 비용이 뭐 2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저는 아마 600만 원에 했을 거예요. 근데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져야 되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집을 짓는데 한 3에서 6개월 정도 걸리는데 저희는 1년이 넘게 걸렸거든요. 그 이유가 설계하고 자재 선택하는 데만 거의 10개월이 걸렸습니다. 집이라는 걸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정하려고 하다 보니 두께, 아랫면, 윗면도 뭐 코팅을 할 건지 말 건지, 색깔도 검은색이 한 종류의 검은색이 아니에요. 코팅을 할 건지 말 건지. 이 두께도 5mm부터 10mm까지 다양한데 어떤 기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다 공부를 한 거예요, 와이프가. 그러니까 10개월이 걸린 거죠. 그러니까 유튜브도 찾아보지만 울산에 있는 건축 업체들 가가지고 자재도 다 만져보고 벽지도 만져보고 타일도 만져보고 박람회에도 가서 지어진 집도 보고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지어야겠다 해서 처음은 이런 식으로 어떤 형태의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진들 예시로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 스텝은 이거를 손으로 이렇게 그리면 CAD로 이걸 그려주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가 이거를 손으로 이렇게 그려서 여기는 안방입니다. 여기는 창문이 있습니다. 창문이 몇 미터짜리 창문이 들어갑니다. 창문의 키 높이는 얼마고요? 넓이면 창문이 몇 장으로 되어 있고 창문 한 장의 폭이 얼마고. 하시다 보면은 그냥 돈 내고 맡길 걸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저 집 짓고 나서 병 걸려서 수술했어요. 돈이 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주택 개량 사업에 선정된 게 23년도 3월이에요. 근데 지원 사업은 그 해에 돈을 다 써야 됩니다. 저희는 그 안에 집을 지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미팅이 다 끝나고 이제 착공을 하는데 11월 달이었어요. 착공을 11월에 할 때 말렸어요. 가을비도 내리고 추워가지고 양생도 어려운데 그때 하느냐 했는데 군청에서 기간을 준 게 그럼 내년 6월 30일 이전까지는 완공을 하셔야 된다. 그래야 대출금이 나오고 그 기간이 넘어가면 대출 자체가 안 된다라고 해서 11월부터 어쩔 수 없이 느리더라도 짓게 됐고 6월 말에 7개월 만에 거의 막 억지로 서류 완공해가지고 대출을 신청한 걸로 기억하거든요. 3월 선정된 이후부터는 1년 3개월이 걸렸네요, 거의. 그리고 하나 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건축주가 되어서 이 집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산재보험이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이거를 저희가 직접 내가지고 보험도 저희가 직접 들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감독자예요. 사다리에서 내려와서 하세요. 아니면 발을 똑바로 디디고 하세요. 겨울이니까 불을 피우려고 하시면 불 피우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생기는 문제 다 저희 책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가 비용을 줄인 방법입니다. 직접 건축주가 돼서 산재보험 관리감독으로서 저희가 활동을 한 것도 외부 인력에다 맡기면 비용이 생기는데 겨울이라서 조금 농사가 덜 바빠지는 시기라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융자 관련된 모든 지원 사업들이 공무원 분들 얘기하고 은행 얘기가 항상 상이합니다. 대출 지원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다들 느끼실 텐데 농협에서는 안 된다 하는데 공무원들은 농협에 가서 잘 얘기해봐라. 권한은 농협에 있다. 이렇게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만족스럽지 못한 대출이 나왔었고 집을 짓는데 총 들어간 비용이 한 2억 8,500만 원 정도 들어갔었고 이 건축물에 대한 감정을 받고 농협에서 대출해 주신 금액이 한 1억 1천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걸 1년 거치 19년 원금 등 분할상환을 할 건지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을 할 건지를 정하는데 저희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이고 이자가 2%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금액은 사업자 대출이나 일반 개인 신용대출 이런 걸로 다 메꿔서 이 집을 짓게 됐고 추가로 공무원분들과 농협과 얘기하면서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했던 게 공무원분들께서 외부에 있는 감정평가사에게 이 집과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맡깁니다. 농협에서는 외부에 또 고용해가지고 감정평가를
합니다. 근데 두 금액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몇 억 차이 나진 않지만 달라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공무원이 의뢰한 감정사가 1억 5천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농협에서 나온 감정평가사가 2억에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둘 중에 낮은 금액만큼만 대출 가능합니다. 이게 뭐냐면 지역 농협이라는 것이 다 아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을 수 있어가지고 공무원이 한 번 더 걸른다는 거예요. 이 집이 과다하게 대출이 일어나지 않게 정말 실제적으로 나올 수 있는 대출이 얼마냐. 그것도 참 어려운 게 집에 대한 감정이라는 게 어떤 구조인지 철골 구조인지 시멘트, 콘크리트 구조인지 기와집이 될 수도 있고 목조 주택일 수도 있고 주택의 종류와 사용된 자재의 가격들을 가지고 감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대출을 더 받자고 집을 비싸게 지을 수가 없잖아요. 저는 못했지만 대출을 잘 받기 위해서는 토지의 가격이 높은 곳, 주택을 지었을 때 가치가 있는 곳, 도심지에 가깝거나 면 소재지에 가까운 곳에 집을 지으면 대출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쉽게 설명하면 성주군에 있는 아파트 30평이 비싸냐 수성구에 있는 30평이 비싸냐 이 차이예요. 똑같이 30평이라도 수성구에 있는 게 당연히 비싸잖아요. 그 수성구에 있는 아파트 자재에 더 좋은 것은 더 비싼 거고. 그래서 이게 솔직히 말하면 비용을 늘려서 대출 나오게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불법이라고 하긴 그런데 좀 약간 사기 실제 든 돈보다 더 감정을 높게 받는다는 건 건축 업체에서 뭔가 편법을 쓰거나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써서 뭔가 이게 집 지어지고 나면 속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소재가 뭘로 되어 있는지를 보고 하지 않고 가짜로 안에 1,000원짜리 들어갔는데 10,000원짜리 들어갔다라고 가짜로 설계 도면을 쓰면은 사기로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돈을 더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거 말고는 정당한 방법으로 이 돈을 더 나오게 하는 방법은 위치나 이런 거 말고는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들으신 것처럼 농촌주택 개량 사업이라든지 기타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많은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할 테니까 시골에 계시거나 귀농하고 싶으시거나 이런 분들이 지원 사업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구독 꼭 해주시고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